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2월달 마지막 달이네요. 한 달 동안에 뱀띠 분들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뱀띠 분들을 나타내는 이 사자는 지난 계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지가 됩니다. 선배나 조상의 음덕이 있다고도 보고, 보편적으로 한 곳에 앉아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직업이 좀 더 유리하다고도 봅니다. 그런 지사를 기본적으로 뱀띠 분들은 갖고 있으면서, 자, 2018년도 운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반한살에 사술원진이 있네요. 자, 이 반한살은 정관애우와 같은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일은 덜하고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반한살은 주관성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해가지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도 보고, 또 승진이나 승급의 기회가 오기도 한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사술 원진이 있죠. 그렇게 부당하게 아니면 조금 더 정상적이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데 대한 주변의 원망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뱀띠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자, 12월 달 한 달 동안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육해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육해살은 뭔가 좀 답답하고 또 잘 풀려나가지 않는 막힘 있는 운세가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 육해살은 자신의 그 노력이나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이 어느 정도 상부의 지시나 환경에 순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잔병 치레도 심하고 또 금전적인 손실이 오거나 이것저것 좀 불합리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별도로 그 합비나 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답답하고 막힌 기운처럼 보였지만은 12월달 한 달이 좋게 마무리되거나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2월달 한 달 동안에 뱀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6세, 66세 되시는 분들, 계산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뱀에 속하십니다. 자, 상관과 비견이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호의를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인해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여러가지 손실이나 손해를 보기 쉬운 그런 한 달이 되기도 쉽습니다. 부부 사이도 다소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개사생인 그 뱀띠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면은 좋은 한 달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신사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뱀에 속하십니다. 자, 정제와 식신이죠. 이 경우에는 그 상사나 윗사람 아니면 주변의 도움으로 취직이나 승진 또는 승급의 기회가 오기도 하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보편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별로 없는 잘 풀려나가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가정도 보편적으로 평화로운 날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그 여명에서는 시어머니하고 조금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죠. 자,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기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뱀에 속하십니다. 정관과 편제네요. 이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이에 따라 조직의 리더가 되는 기회를 잡기도 한다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직장운이 오는 시기라 취업이 되거나 승진이나 승급에 기쁨이 따르기도 하고요. 또 미혼자분들에게는 그 새로운 인연이 닿는 즐거운 한 달이 되실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정사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뱀에 해당하시죠. 정인과 편관이라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보편적으로 따르고 신용이나 이익이 함께 올라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는 일마다 크든 작든 수익이 반드시 따르는 좋은 한 달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여명의 경우는 남편이나 자식의 도움도 크고 그로 인한
즐거운 한 달이 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세 되시는 분들 을사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뱀에 해당하십니다. 겁재와 편인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어려움에 조금씩 봉착하고 또 새롭거나 낯선 일은 이 경우에는 조금 손대지 말아야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그 유흥업소에 혹시 출입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유흥업소 종업원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부부 사이도 조금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좋겠죠. 자, 여기서는 2018년도 12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일날 제살이 육형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제살은 보편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에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남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잔소리를 듣는 등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따르는 그런 기운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보편적으로 그 현상 유지에 힘쓰고 새로운 일, 낯선 일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그런 시간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일날 천살이죠.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6일도 같은 천살입니다.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이런 것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아니면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그러한 기운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새로 벌려봐도 그닥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고 또 스스로 혼자 감내하기도 좀 힘든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천살은 상위 그룹이라서 때에 따라서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오는 찬스가 오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됩니다. 또한 그 시한부이지만은 하루 동안 어느 정도 하는 일이 뜻밖의 횡재수가 생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죠.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로 만들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3일날 지살입니다. 15일도 지살이죠. 그 다음에 27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지살은 환경의 변화나 직장, 근무지의 이동이나 보직의 변동,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그 지살에 속합니다. 또한 이 지살은 별다른 충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좋은 운과 함께하는 그 변동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동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이 지살은 선배나 조상의 엄덕이 있다고도 보는 기운입니다. 이런 기운에서는 보편적으로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한 날이다 보시면 좋겠죠. 4일날 도화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도화살은 인기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닿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솔로이신 분들은 미팅이나 데이트 약속이 올 수도 있겠고요. 직장에서는 늘 보던 여직원이 또 유달리 이뻐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적절한 관계에 미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더 한층 정이 돈독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죠. 더구나 방합이 끼어 있죠. 이 방합은 가족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 부모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크고 또 하루를 지내놓고 나니까 결과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날 월살의 방합이죠.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9일도 월살의 방합입니다.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일에 좀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살이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에 다툼이나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목에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살은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얻었으니까
뜻밖의 횡재수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귀인이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 여러가지 행운의 수도 따르면서 또한 방합까지 끼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날은 상당히 좋은 횡재수가 따를 수도 있는 날로 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6일날 망신살이 육형이죠. 그 다음에 18일도 망신살이 육형이고 30일날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은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다소 손상이 되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술이나 이성 문제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쉽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형까지 함께 하는 날이라서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이나 아니면은 이성 문제로 관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그 감추고 싶었던 비밀스러운 일이 탄로나기도 쉬운,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런 날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 7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그 다음 19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도 장성살의 삼합이네요. 이 장성살은 운기가 최고조로 상승하는 좋은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능률도 생기고, 또 주변의 형제나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커가지고 보편적으로 자기가 의도한 것보다 모든 일이 좀 더 낫게 풀려나가는 그런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날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갖고 싶었던 것들 어느 정도 마음껏 성취하셔도 좋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 좋은 하루 만드시면 좋겠죠. 더구나 삼합까지 끼어 있으니까 주변의 동료나 친구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결과도 상당히 좋은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일날 반한살의 원진살이네요.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반한살은 전날의 장성살이 그렇게 힘있게 일을 추진했으면은 이 반한살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조금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날보다 일은 조금 덜하고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자, 그런 하루가 된다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원망도 듣고 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원진살이 끼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날은 어느 정도 조금은 다른 분들의 어려운 사정도 돌아보면서 갈등이나 아니면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9일날 역마살의 충입니다.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역마살은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의 이동, 보직의 변동, 내지는 출장이나 나들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역마살은 지살하고 다르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상부의 지시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움직이기 쉽지 않아도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인데 충까지 끼었습니다. 자, 이런 날은 교통사고나 아니면 각종 부상, 하다못해 건강도 좀 유의해야 되는, 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불가피하게 움직이면서도 충까지 끼었으니까 움직이기는 해야 되지만은 조금은 주의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지죠. 10일날 육해살입니다. 그 다음에 22일도 육해살이죠. 이 육해살은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정이 생겨도 도움을 좀 받기도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씩 힘들고 신상에 잔병치레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벼운 질병이나 구설수도 따를 수 있고요. 또 조금 무리한 것이 감기나 몸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니까 컨디션 조절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은 날이 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손실이 오거나, 자,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덜 움직이고 조금은 쉴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겠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육해살은 일종의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는 행저수나 좋은 운기도 포함이 되고요. 더구나 밑에 보시면은 특별한 충은 없습니다. 본인의 하기에 따라서 조금 답답하게 움직인 하루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11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23일도 화개살의 삼합이죠. 이 화개살은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정신적인 운동으로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명상에 잠기거나
종교나 철학에 조금 관심을 둘 수 있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개살은 밖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생각과 갈등이 많은 그런 기운이라고 봐야죠. 겉으로는 조금 화려해 보이나 또 발전이 부족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무난하지만은 약간은 활기가 좀 부족한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삼합이 껴 있죠. 그 주변의 동료나 친구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약간 침울하거나 약간 그 생각에 꼬리를 물었던 하루가 좋은 하루로 바뀔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날은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크게 무리 되지 않는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보셔도 좋겠습니다. 12일 날 겁살이 육형입니다. 그 다음에 24일도 겁살이 육형이죠. 이 겁살은 겁탈이나 도난 아니면 부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금씩 잃거나 빼앗기는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여행, 외식 등에서 가지고 간 물건이나 소지품 이런 것들을 잃어먹는 사태도 올 수 있고요. 이 겁살운에는 낯선 곳이나 낯선 사람들하고 접촉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것이 낫다 보셔도 좋습니다. 또 더구나 이 겁살은 가까운 사람들, 형제자매나 아닌 부부간의 갈등이나 트러블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육형까지 끼었죠. 하루를 자칫하면은 좋지 않는 기분으로 마감하기 쉬우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하루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2018년도 12월달 한 달 동안의 뱀띠 분들의 날마다 일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좋은 한 달 되시기 바라고 아울러 2018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